안녕하세요.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2021년 새해 1월 2일입니다. 새해 아침 좋은 꿈 꾸셨는지요? 2021년은 신축년 소띠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하얀 소의해라고 합니다. 상서로운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해가 흰소의 해라고 합니다. 복이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2021년이 상서로운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일 먼저 미국의 코로나19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가 드디어 2천만 명을 넘어서 버렸어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랬는데 안타까운 일인데요. 누적 사망자 수는 35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체 인구가 약 3억 3천만 명인데 이것의 6%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특히 LA 카운티는 땡스기빙 데이 이후에 감염자 수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백신 맞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목표치에도 이르지 못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려면 수십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장의사에서는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시신들을 받지 못하고 안치를 못하고 돌려보낸다는 아주 불행한 소식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지아주 상원 결선 사전투표가 사상 최대라는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1월 5일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 앞서서 12월 14일부터 31일까지 지난달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진 사전투표에서 무려 28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매우 불리할 수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지아주에서 민주당 거점 지역은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화당 지지층이 많은 백인 노동자들이 사는 북서부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더욱더 공화당이 위태로운 게 뭐냐면 트럼프에게 지쳐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트럼프 말이 거짓말이 많다는 것을 점점점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거라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좀 충격적이고 쇼킹한 뉴스가 되겠는데요. 러시아 관영 매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에 기소를 피하려면 러시아로 망명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날 퇴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과 성폭행 등의 혐의로 뉴욕과 워싱턴 DC 등에서 검찰의 기소가 대기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으면 러시아로 망명을 와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말이죠. 남부도시 로스토프 같은 곳에 와서 유명한 트럼프 시티를 건설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러시아 제1채널의 또 다른 유명 앵커가 뭐라고 했냐면 로스토프에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라고 주장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인기가 최고 많고 국영 매체들은 흔히 우리의 도널드 트럼프 동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러시아의 국영 매체들은 일상적으로 우리의 도널드 트럼프 동지 등을 별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국영 매체가 이런다는 것은 무언가 푸틴의 입김이 있는 듯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미 정보국과 법무부 등 수사기관에서 말이죠.
2020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를 했을 때 트럼프는 아니지, 중국이 했을 수도 있지, 이렇게 러시아를 두둔했습니다. 이거는 웬만한 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뭔가 모르게 러시아 게이트가 완전히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분위기가 전적으로 러시아만의 주장은 아니구나 하는 뒷받침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직원이었던 스노든은 2013년 미국 국가안보국의 전방위 도청 및 사찰 의혹을 폭로했거든요. 그런 후로 그는 2013년부터 러시아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장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말에 대한 진실 정도에 대해서도 한마디 일가를 했는데요. 그는 트럼프의 말을 3분만 들어보면 그가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미 1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트위터 해고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트럼프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내부 고발자는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고발해서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이끌어낸 마크 펠트 전 연방수사국 부국장입니다. 닉슨 대통령과는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닉슨은 무려 48년간 FBI 수장으로 재직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에드거 후버 국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2인자로 펠트를 중용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차기 FBI 국장으로 펠트 자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1972년 후보가 죽었는데 닉슨은 패트릭 그레이 법무차관보를 새 국장으로 임명해 버렸습니다. 닉슨의 걱정은 펠트가 제2의 후보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라는 후설이 있는데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펠트 부국장은 워싱턴 포스트 측에 재선을 준비하던 닉슨 캠프가 민주당 본부가 꾸려진 워싱턴 워터게이트 호텔에 침입했다는 정보를 슬그머니 흘려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닉슨은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백악관 관리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이 펠트와 같은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자신의 상사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흠이 많은 사람, 미국민을 통합하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은 첫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심하게 부정직했기 때문에 나는 경악을 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맺는 모든 관계가 본질적으로 거래였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한심스럽다. 이 말은 정치를 트럼프가 자기 사업을 하듯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비서실장으로 있었으며 바른 말을 하는 비서실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는 트럼프를 떠나면서 그래도 한 가지 충언을 하고 떠납니다. 트럼프 당신이 탄핵을 받고 싶지 않으면 주변에 당신 말만 따르는 사람을 두어서는 안 된다 라는 조언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수석 보좌관을 지낸 올리비아 트루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2020년 2월 중순께 알았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듣기 싫어했다. 즉 보고를 받기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에는 오로지 미국 대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2017년이면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월 20일에 출발을 했으니까 2017년 10월이면 불과 8개월, 9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사람들을 임명할 때는 정말로 별의별 칭송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해고할 때는 칭송을 한 것만큼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대화도 안 해봐. 트위터로 그냥 해고를 시켜버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과관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런 모욕을 당한 전직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를 좋게 보내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죠. 우선 먼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작 8개월 동안 해고된 백악관 고위직을 한번 알아볼게요.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 스티브 배넌 최고 선거 전략가, 앤서니 스카라무치 공보국장,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 션 스파이서 대변인, 제임스 코미 FBI 국장,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부 부장관, 셸리 에이츠 법무장관 대행, 폴 매너포트 트럼프 캠프 선대위원장. 이 사람들이 2017년도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된 그 해에 해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 전체 기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됐나를 보겠는데요. 저도 사실 전부 다는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중요한 사람들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에스퍼 국방장관, 바 법무부 장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 앤드류 맥케이브 전 연방수사국 부국장, 플리프 심스 백악관 전 홍보보좌관, 오마로사 매니골트 뉴먼 전 백악관 대외협력국장,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유럽 담당 국장이었던 알렉산더 빈드먼 육군중령, 그리고 고든 손들랜드 유럽연합 주재 대사를 해임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까지 트럼프 행정부 대통령실의 주요 보좌관을 지칭하는 소위 A팀이라는 곳의 교체율이 88%에 달한다는 겁니다. 2017년, 18년, 19년, 2020년 상반기까지 그렇습니다. 상반기까지 소위 대통령실의 주요 보좌관을 지칭하는 A팀, 소위 A팀의 교체율은 무려 88%에 달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대통령 임기 동안 각 부서의 장관이라든가 소위 그 A팀이라는 사람들이 잘 안 바뀝니다. 보통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65개의 보직 중에서 무려 57개를 트럼프가 해고를 해버렸어요. 이 중에 대다수는 트윗으로 해고를 한 겁니다. 트럼프의 트윗 정치, 이거죠. 이렇게 트럼프한테 트윗 해고를 당하고 불명예 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트럼프로부터 불명예 해고를 당한 전직 백악관 사람들이 트럼프를 폭로하는 책을 무수히 출간했습니다. 우선 몇 사람을 보면요.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일이 일어난 방이라는 책을 썼고요.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더 높은 충성심,
앤드루 맥케이브 전 연방수사국 FBI 부국장이 위협, 앤소니 스카라무치 전 백악관 공보국장이 서민 대통령, 션 스파이서 전 백악관 대변인이 더 브리핑, 사라 샌더스 전 백악관 대변인이 나의 의견,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이젠 끝내자, 그리고 오마로사 매니골트 뉴먼 전 백악관 직원이 언힌지드, 익명의 전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료가 경고, 코리 레반도프스키 트럼프 선거운동 전략가가 Let 트럼프 비 트럼프, 클리프 심스 전 백악관 공보참모가 독사로 가득 찬 팀 백악관에서의 500일, 이런 정도의 책을 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더 자세히 힐랄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링크를 걸어놨는데요. 그 링크의 제목이 뭐냐면 트럼프 관련 회고록을 모조리 다 읽고 트럼프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이라는 제목에서 내용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 아주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선입견을 버리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트럼프가 1월 20일 날 퇴임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전해드리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현재 트럼프는 많은 사람들을 사면하고 있는데요. 아이오와주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플랫 판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같은 범죄자가 다른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아이오와주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플랫 판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같은 범죄자가 다른 범죄자들을 사면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플랫 판사는 분명히 사면을 받으려면 공화당원,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살인자, 칠면조 중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고 트럼프와 사면받는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플랫 판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내내 문제가 되었던 사익 추구 논란과 관련해서 미국 헌법의 위반자들은 공직자가 재임 중에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이익을 챙기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라고 하면서 미 헌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의회의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부패 방지 조항을 두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을 붙이자면 한국도 고위공직자들 재산 신고가 있고 해외에서 선물을 받으면 그거를 신고하게 돼 있어요. 한국도 그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호텔과 리조트 등의 외국 관리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고 이익을 얻은 것은 헌법 위반이다 라고 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엄청나게 많은 소송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퇴임을 하면 어떠한 소송에 의해서든 기소되고 구속돼서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송 걸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민사도 있고 연방도 있고, 연방은 셀프 사면으로다가 모면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개인 재산을 증식시킨 것은 분명히 이거는 상당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2021년 1월 3일 약간은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좀 밝은 뉴스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